네, 안녕하세요. 스마트카 플랜 신희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무려 1억 원이 넘는 차량이에요. 뭐 아버지들의 로망인 차량이기도 하고요. BMW X5입니다. 이번 X5 영상을 통해서 차량에 대한 디자인 정말 예쁘거든요. 차. 근데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런 플라스틱들이 좀 1억 원에 맞지 않는 좀 저렴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많이 주고 있어요. 실내 디자인, 요즘 나오는 차들 다 디지털 클러스터예요. 이런 인터페이스 구성이나 전반적인 디자인은 예쁘다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신박한 기능까지 그냥 후진을 할 게 아니라 후진 보조 장치를 이용합니다. 핸들은 알아서 움직여요. 제가 악셀하고 브레이크만 조정을 하면서 이용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저희 스마트카 플랜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X5의 디자인, 실내 디자인 및 편의 사양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왜 X5를 사야 되는지, 그리고 요런 부분에서는 이 X5를 좀 구매를 고려해야겠다, 이런 거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제가 주관적인 생각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X5 차량 같은 경우는 동급 차량 대비 뭐 가격도 가격이지만 옵션이 풍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1억짜리 차량에 안 어울릴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동급 대비 뭐 가성비라고 해야 되나요? 보시면은 뭐 가장 대표적 경쟁 차종이 아무래도 벤츠 GLE 모델인데, GLE 모델 같은 경우는 썬루프도 그냥 파노라믹 썬루프에다가 거기다가 시트도 뭐 통풍 시트도 없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습니다. GLE 300D 기준으로 보시면은. 근데 이 차량 기준으로 보시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 통풍 시트 있고 뒷좌석까지 쭉 이어지는 개방감 좋은 와이드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차량을 놓고 고민을 해보셨을 때 디자인적으로 더 끌린다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X5 차량이 조금 더 구매하는 데 있어서 더 좋고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운전자에 대한 소소한 감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열선 시트 같은 것도 보면은 뭐 의자에만 시트 열선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뭐 도어 암레스트, 뭐 센터 페시아에 있는 암레스트, 이런 데에도 다 열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소소한 운전자, 탑승자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 트렁크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 크림실 구조의 이 트렁크 디테일도 굉장히 구매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사용자한테 있어서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량을 상품성을 강화를 시킨 모델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 차를 구매를 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공감을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못 하실 분도 계시지만, 와이드 파노라마 썬루프가 저는 구매를 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뒷좌석에 앉았을 때도 파노라마 썬루프를 열게 되면은 개방감이 굉장히 훌륭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운전자 탑승자뿐만 아니라 뒷자리에 앉아있는 탑승자한테도 배려를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 구매를 고려해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앞서 제가 이 차량은 카푸어가 되더라도 한 번쯤은 사고 싶은 차량인데, 근데 X라인은 조금 고려를 하고 M 스포츠 모델을 타고 싶어요. 왜냐면은 X라인 기준으로 볼 때는 1억짜리 차량에 서라운드 뷰가 안 들어가 있어요. 주차를 할 때 뭐 넓은 주차 공간이 있고 그러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넓은 주차 공간도 아니고 일반적인 주차 공간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좁은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 차량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 서라운드 뷰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서라운드 뷰도 없고, 뒷자리 보면은 시트 같은 것도 보면은 시트 공조 장치를 보면은 되게 아날로그적이고 그냥 깡통차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M 스포츠 패키지, X라인 패키지 두 가지 비교했을 때 X라인 패키지보다는 800만 원 정도를 더 내고선 저는 M 스포츠 패키지를 구매를 할 거예요. 그만큼 X라인 패키지에는 옵션이라던가 이런 디테일적인 사양들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이러한 부분이 이제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보시면은 패밀리카로도 많이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사실 뒷좌석이 그렇게 엄청 불편한 건 아닌데, 기대했던 것만큼 뭐 차량의 크기에 비해서 조금 뒷좌석이 좀 많이 부족해요. 첫 번째 이유처럼 뭐 공조 버튼도 다 아날로그식이고 이런 것도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인데, 시트 포지션 변경도 안 되고 리클라이닝 기능도 안 되고 뻣뻣하게
이등병 같은 자세로 앉아가지고 뒷좌석에 탑승해야 된다는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물론 카시트를 이용하신다면 큰 불편함은 없으시겠지만, 근데 만약에 뭐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자녀를 두시면은 요즘 친구들이 발육이 좋아서 키도 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시트 때문에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앞자리 서로 앉겠다고 뭐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해졌다. 동탄에 위치한 세차장 협찬해 주실 분, 해주실 사장님들 구합니다.